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올해 방산 수주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올해 방산 실적 결산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네. 올해 이 K방산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의 수출은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22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주 규모를 급격하게 키울지 예측하는 곳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방산 수주 계획은 이미 수년 전에 세워지는 데다가 신규 수주 기회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때문인데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달랐던 거죠.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산 수출 실적은 지난 202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연평균 약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부가 방산 세일즈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72억 5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올해는 이보다 2배 넘게 파이를 키우면서 이른바 방산 수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된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올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이 기업들의 주요 수출국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같은 좀 특수한 상황이 여러 나라에서 자국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면서 이 국내 방산 기업에는 기회로 좀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인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올해 수주 실적을 주도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또 FA-50 경공격기 등을 이 폴란드와 계약을 하면서 올해 수주 실적의 절반이 넘는 12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K9 자주포를 수출한 이집트와 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MSAM-2를 수주 계약한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7억 달러, 그리고 13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산 기업 성장세를 가름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바로 수주 잔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올해 수주 잔고 추이 어떻습니까? 네, 국내 이 주요 방산 기업의 그런 수주 잔고는 모두 늘었습니다. 수주 잔고는 이 방산 계약 주체끼리 생산과 공급 조건을 상호 보장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향후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아직 이 4분기는 좀 집계가 되지 않아서 가장 최근인 이 3분기를 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요 방산 기업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채웠습니다. 자회사인 이 한화 디펜스와 또 한화 시스템의 실적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는 41조 4천억 원이었고요. 이는 전년보다 30%가량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FA-50 경공격기를 주력으로 한 이 폴란드 효과로 수주 잔고를 20조 6천억 원까지 키웠습니다. 이 현대로템도 4조 5천억 원 상당의 K2 전차 공급 계약을 이 폴란드와 체결을 하면서 방산 부문 수주 잔고를 1년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렸는데요. 이 증가율로만 따져보면은 무려 263%를 기록하는 이 성장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와 2조 6천억 원 규모의 이 청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수주 잔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4분기 실적까지 더한다면 이 모든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일까요? 우리 정부가 2027년까지 이 세계 방산 수출 4대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네, 저도 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업계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좀 분위기라면은 세계 탑4 진입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최근 우리나라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이 8위에 올라 있습니다. 바로 직전 통계에서는 9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스페인을 한 단계 끌어내리고 이렇게 우리는 한 단계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위에서 3위를 좀 제외를 하고는 4위권부터는 점유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즉, 해볼 만한 수치다라는 거죠. 특히 이 K방산은 올해 이 폴란드와 같은 새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의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검증된 무기를 구매하기 원하는 또 다른 국가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한민국이 만드는 무기 체계는 북한의 가장 최신 위협과 또 최근 현대 전장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이 대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세계 최대 방산 수출 국가인 미국에서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장갑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기 체계들이 그러니까 유럽 환경 혹은 세계 어느 환경에서도 작전을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방산 시장에 대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네, 특히 이 미국이 국산 전력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 국산 기술은 이미 검증이 된 셈이기 때문에 나토 지역 이 수주는 물론이고요. 중동이나 호주와 같은 이런 신규 시장으로의 수주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올해 이 국내 방산 기업들 수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내년도 궁금합니다. 이 내년의 이 주요 기업들의 방산 수주 어떤 식으로 예정이 돼 있나요? 네, 일단 가장 먼저 해가 바뀌자마자 이 현대로템이 방산 수주 스타트업을 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면서 이 수주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대로템 측과 방사청은 원래 이 올해 말까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밀리면서 빠르면은 1월 중 수주 소식을 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주 규모는 K2 전차 80대 수준이고요. 금액으로는 약 2조 원 이상 체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로 이 경공격기 수출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이 폴란드의 추가 수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에서도 K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지만 K방산은 순항할 것이란 전망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의 이 방산 수주를 달성한 이 국내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